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Discrete.net Rethinking the Stack for High Performance Video Streaming이라는 논문으로 넷플릭스 서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최근에 비디오 스트리밍 서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넷플릭스, 이 논문이 쓰여질 당시니까 그렇게 최근 아닐 수도 있겠지만 2017년 당시 넷플릭스가 이미 굉장히 큰 성능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었고 대략 12코어와 그리고 192기가의 램이 달린 고성능 서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 디스크 버퍼 캐시의 힛 레이쇼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는데 대략 1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대부분의 리퀘스트가 보안 이슈 때문에 TLS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옵저베이션들로 봤을 때 버퍼 캐시의 가성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TLS가 이네이블 됐을 때는 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커넥션별로 인크립션 된 데이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TLS가 이네이블 됐을 때는 이런 버퍼 캐시의 비효율성이 더 악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당시에 하드웨어적인 어떤 변화를 저자들이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로 인텔 CPU에서 DDIO를 통해서 디바이스로부터 라스트 레벨 캐시로 DMA가 가능한 지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램이 아니고 즉시 CPU의 라스트 레벨 캐시로 DMA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NVMe SSD 덕분에 스토리지 레이턴시가 일반적인 네트워크 레이턴시보다 굉장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디스크가 굉장히 긴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버퍼 캐시로 인해서 스토리지 레이턴시를 가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이제는 네트워크 레이턴시에 비해서 스토리지 레이턴시가 훨씬 짧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적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쓰여질 당시에 넷플릭스 서버를 저자들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넷플릭스 서버는 기본적으로 FreeBSD라는 OS에 엔진X가 올라간 형태이고 HTTP나 HTTPS를 통해서 팟캐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리드 온리 워크로드이고 짧은 시간 동안 콘텐츠가 업데이트 될 동안만 라이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기존의 FreeBSD의 네트워크 스택 그리고 스토리지 스택을 최적화하기 위한 몇 가지 옵티마이제이션들을 진행했는데요. 이 아래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래 FreeBSD의 샌드 파일은 파일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으면 블로킹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엔진X 등의 이벤트 드리븐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넷플릭스 서버의 힛 레이쇼는 보통 10% 미만이므로 샌드 파일이 블로킹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넷플릭스는 샌드 파일을 이와 같이 싱크로너스하게 동작하던 샌드 파일을 싱크로너스하게 만들기 위해서 디스크 버퍼 캐시에서 소켓 버퍼로의 전송이 유저 레벨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게 수정했습니다. 이 소켓은 인플라이트 IO가 완료되어야지만 ready for transmission 상태가 됩니다. 넷플릭스는 이 관련된 구현을 2016년 FreeBSD 메인라인에 업스트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싱크로너스 샌드 파일은 기존의 싱크로너스한 경우보다 더 많은 인메모리 페이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워킹셋이 D램보다 더 훨씬 커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워크로드에서 페이지가 익사우션이 되면 버추얼 메모리 페이지 얼로케이션이 자주 블로킹이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법으로 VM 스케일링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논문과 큰 관련이 없어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TCP 패킷의 어그리게이션과 관련된 최적화인데 이 역시 큰 관련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널 TLS를 구현했는데 원래는 유저 스페이스 TLS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해서 TLS 인크립션을 할 때 커널에서 유저로의 카피가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커널 TLX는 핸드쉐이크 등 컨트롤 플레인을 제외하고 인크립션 하는 부분만을 샌드 파일 파이프라인에 포함을 시켜서 TLS 소켓으로 샌드 파일이 호출된다면 데디케이티드 커널 인크립션 스레드가 샌드 파일에 소속된 데이터를 인크립션해서 유저얼로의 카피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넷플릭스 서버의 성능 측정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으로 나타낸 선들은 FreeBSD의 바닐라 스택들이고요. 파란색 선이 앞서 말씀드린 최적화들을 도입해서 구현된 넷플릭스의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선으로 나타난 것이 메모리 디스크 버퍼 캐시에서 100% 힛이 나는 워크로드이고 실선으로 나타난 것이 버퍼 캐시에서 힛이 하나도 나지 않는 워크로드가 되겠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의 네트워크 스루풋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모두 버퍼 캐시에서 서비스되는 파선으로 나타낸 이지 케이스에서는 넷플릭스가 최적화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FreeBSD와 넷플릭스 모두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실험 환경에서 맥스 밴드위스가 80GB/s인데 거의 세츄레이션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퍼 캐시에서 힛이 하나도 나지 않는 환경에서는 바닐라 FreeBSD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샌드 파일이 싱크로너스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블러킹 되는 일이 많아서 이와 같이 성능 하락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CPU 유틸리제이션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으로 나타난 넷플릭스 서버가 FreeBSD에 비해서 크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8개의 코어로 진행되었는데 그래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의 맥스 값은 800%로 나타나 있고 넷플릭스의 최적화 서버의 경우에도 CPU가 거의 세츄레이션 된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넷플릭스 서버가 이런 기존 바닐라에 비해서 최적화를 많이 이루었지만 여전히 CPU 유틸라이제이션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크립티드 퍼포먼스에서의 문제입니다. 왼쪽 그래프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와 동일한 것이고 오른쪽이 인크립션 된 경우에 퍼포먼스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넷플릭스 최적화 서버가 인크립션 된 경우에도 만약 100% 캐시 워크로드에서는 잘 작동하는 반면에 캐시 힛이 나지 않는 워크로드에서는 35%나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언인크립션에 비해서 인크립션 됐을 때 35%나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커널 TLS에 그런 최적화가 들어가 있는데도 이와 같이 큰 성능 하락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라스트 레벨 캐시 미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자들은 각 서버가 사용하는 메모리 스루풋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 CPU 유틸라이제이션이고 인크립션 워크로드의 CPU 유틸라이제이션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인크립션 워크로드의 메모리 스루풋이 되겠습니다. 이 메모리 스루풋이라 하면 이 워크로드를 돌리는 동안 NGX 서버가 메모리에서 얼마나 큰 스루풋으로 데이터를 읽느냐 이것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캐시가 0%로 힛 나는 경우에 넷플릭스 서버가 175 Gbps에 달하는 그런 굉장히 높은 메모리 스루풋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실제 네트워크 밴드위스에 비해서 2.6배나 되는 엄청난 앰플리피케이션입니다. 이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라스트 레벨 캐시에서 메모리로의 플러시가 원인이라고 저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자들이 측정한 바에 따르면 LLC 미스 이벤트가 초당 200 밀리언 개씩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LLC 미스는 CPU가 메모리를 기다리는데 오랜 시간을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CPU가 스탈되는 경우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이렇게 100%에 달하게 되는 유력한 원인이라고 저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지적한 이러한 LLC 메스의 주 원인은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스택이 너무 어싱크로너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SSD로부터 DMA 된 데이터가 그 다음 스텝에 의해서 빠르게 컨슘되지 않을 경우 이는 캐시에서 메모리로 플러시 될 것이고 이 다음 스텝인 카피 데이터가 일어날 때 다시 라스트 레벨 캐시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인크립션을 위해서 빠르게 컨슘되지 않을 경우 다시 플러시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인크립션 때 다시 캐시로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동작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타난 것은 원래보다 3배 이상의 그런 메모리 리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앞선 그래프에서 보셨던 2.6배 정도의 메모리 스루풋 앰플리피케이션과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효율적인 캐시 및 메모리 사용은 메모리가 전체 스택에 버틀넥이 되도록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실험으로 넷플릭스의 기존 구현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서버는 192GB의 큰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만 10%밖에 되지 않는 흰 레이쇼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러한 거대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메모리 스루풋이 버틀넥이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신 SSD는 네트워크 스택에 비해 로우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인텔 CPU에서 지원하는 라스트 레벨 캐시로의 DMA 기능을 활용하면 디스크 버퍼 캐시를 완전히 배제하고 그리고 또한 SSD를 온디맨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구상하는 이상적인 비디오 스트리밍 스택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NVMe SS에서 DMA 된 데이터가 캐시로 어싱크로너스하게 그냥 라스트 레벨 캐시에서 떠돌다가 다시 플러시 되기 전에 빠르게 이를 컨슘을 해서 인크립션도 하고 뭐 카피가 필요하면 카피도 하고 그리고 다시 플러시 되기 전에 NIC로 DMA를 해주는 이런 그림을 구상하고 있고요. 이를 목표로 구현한 것이 아틀라스라는 유저 스페이스 스택을 구현을 했습니다. 저자들이 제안한 이 아틀라스는 많은 부분을 기존 연구를 활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네트워크 스택은 샌드스톰이라는 연구와 랩맵이라는 연구에서 많은 부분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스택은 디스크맵이라는 어떻게 약간 새로운 구조를 구현하긴 했지만 이것은 사실상 그 유저 레벨 리브 NVMe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스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한 제가 생각하기에 큰 컨트리뷰션은 이 두 가지 스택을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락렉스하고 제로카피 완전히 제로카피인 디스크로부터 NIC의 스택을 통합한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 스택과 스토리지 스택이 서로 커플드 되지 않았던 그런 것을 이제 타이틀리하게 커플링을 해서 어싱크로너스한 동작을 최대한 감소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널을 바이패스하고 각각의 리브 NVMe를 활용해서 NVMe 서브미션 큐 및 컴플리션 큐를 유저 레벨로 매핑을 하고 그리고 디스크 버퍼를 유저 레벨에서 매핑을 해서 유저 레벨에서 즉시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드민 큐는 그대로 두어서 뭐 NVMe 포맷이나 이런 등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오퍼레이션을 할 때 가능하도록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스택을 같은 스레드에 넣어서 시인크로니를 최소화하는 그런 구조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NIC에서 들어온 그 리퀘스트가 웹서버를 타고 그 다음에 이 필요한 데이터를 NVMe로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이것이 인크리션 되기까지의 플로우가 하나의 스레드 안에서 통합적으로 일어나도록 구현한 것이 이 아틀라스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밸류에이션은 8개의 코어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는데 기존 넷플릭스 서버에는 8개의 코어를 주었고 아틀라스에게는 4개의 코어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28기가의 램을 사용했고 최대 80기가의 맥스 스루풋을 가지는 NIC를 사용했고 4개의 NVMe 디스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환경은 그래서 이와 같이 구현을 했는데 여기 있는 미들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규모 실험 환경을 구현할 경우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너무 빨라져서 실제 넷플릭스의 어떤 서비스 환경과 비슷한 레이턴시를 추가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청크를 에뮬레이션하는 300KB 스몰 파일들을 디스크에 뿌려놓고 실험을 했고 그리고 웨이트 HTTP라는 어떤 워크로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인크립션 되지 않은 경우의 퍼포먼스입니다. 왼쪽 스루풋 그래프, 먼저 일단 빨간색으로 나타난 선이 아틀라스의 성능이고 파란색이 넷플릭스의 성능입니다. 넷플릭스의 화성으로 나타난 것이 버퍼 캐시에서 hit이 하나도 나지 않는 것이고 실선으로 나타난 것이 버퍼 캐시에서 모두 hit이 나는 워크로드이고요. 아틀라스의 경우에 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 이유는 아틀라스는 버퍼 캐시를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에 두 워크로드에 대한 차이가 아예 없습니다. 왼쪽 스루풋 그래프를 보면 둘이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CPU 유틸라이제이션 그래프에서 아틀라스는 컨스턴트한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는 IO 컴플리션과 NIC로의 패킷 도착을 폴링에 의존하여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는 4개의 코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4개의 코어를 완전히 사용하고 있어서 400% 유틸라이제이션이 나오고 만약 이게 코어 수가 변한다고 해도 아틀라스는 항상 코어 수를 최대로 활용하는 그런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플릭스는 8개의 코어를 주었는데요. 디스크 캐치에서 hit이 다 나는 워크로드에서는 이 유틸라이제이션이 낮게 나타나지만 hit이 나지 않는 워크로드에서는 그 어싱크로니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라스트 레벨 캐시 미스 등의 이슈로 인해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거의 800%로 세츄레이션 되게 됩니다. 이 아틀라스의 CPU 유틸라이제이션 이점은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에서 오는데요. 이 왼쪽 그래프는 메모리 리드를 네트워크 스루풋으로 나누어서 그 IO 앰플리피케이션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아틀라스는 1에 근접한 그런 낮은 앰플리피케이션을 나타내고 있고 넷플릭스는 높은 앰플리피케이션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LLC에서의 플러시가 어싱크로니 때문에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상 아틀라스의 경우에 메모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어떤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메모리 사용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아래 그림과 같은 두 가지의 서브옵티멀 케이스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NVMe 디바이스에서 라스트 레벨 캐시로 DMA 된 데이터가 NIC로 DMA가 되었는데 이 NIC에서 DMA가 컴플리션 되었다는 액을 너무 느리게 줘서 그 사이에 얘가 플러시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딜레이드 노티피케이션 때문에 일어나는 첫 번째 서브옵티멀 케이스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커넥션이 굉장히 많거나 해서 로드가 높을 때는 이제 여기서 NIC로 다시 DMA 하기 전에 얘가 실제로 D램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서브옵티멀 케이스 때문에 아무리 아틀라스라고 하더라도 메모리에 대한 그런 리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오른쪽 그래프는 라스트 레벨 캐시 미스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아틀라스는 현저히 낮은 그런 미스 이벤트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크립티드 퍼포먼스입니다. 왼쪽은 스루풋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CPU 유틸라이제이션 그래프이고요. 먼저 아틀라스와 넷플릭스 모두
아틀라스는 항상 넷플릭스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넷플릭스의 경우에 캐시가 hit이 나지 않는 경우에 굉장히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 이유는 일단 캐시가 100% hit이 나는 경우에도 넷플릭스는 CPU를 완전히 세츄레이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에서 hit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 CPU가 바틀렉이 되어서 네트워크 스루풋이 더 떨어지게 된다고 저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인크리션 된 경우에 메모리 스루풋과 그리고 LLC 미스 그래프가 되겠고요. 아까 언인크립션 된 케이스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뭐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당연히 높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틀락스 역시 1보다 더 높은 그런 메모리 앰플리피케이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자들은 이 이유로 이 인크립션 패턴에서 추가되는 한 가지 더 서브옵티멀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서브옵티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NVMe SSD에서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 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커넥션이 맞게 인크립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 LLC에서 DDIO 컨텐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DDIO 컨텐션이 일어나면 D램으로 해당 데이터가 플러시 되게 되고, 이와 같은 추가적인 플러시 때문에 아틀라스에서도 1보다 큰 그런 메모리 앰플리피케이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넷플릭스와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기존 FreeBSD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모리에서 바틀렉을 일으키고 있었고요. 저자들은 아틀락스라는 스택을 제안을 했고, 이거는 네트워크 스택과 스토리지 스택을 결합을 해서 기존의 넷플릭스 서버에서 너무 지나치게 어싱크로너스하게 동작하던 두 가지 스택을 하나로 빠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틀라스가 넷플릭스 서버에 들어가서 동작하고 있다고 마지막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